1943년 1월 7일 뉴욕시의 뉴요크 호텔 3327호에서 세르비아계 미국인이자 20세기 최고의 전기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85세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가 뉴욕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미 연방 외국인 자산관리기관 OAP, 과학연구개발국 OSRD의 요구에 따라 FBI는 미국 시민권자였던 테슬라의 연구물을 비롯한 모든 사유물을 전례 없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조사의 과학 책임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삼촌이자 MIT 전기공학 교수였던 존 G.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혈통에 뛰어난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존 G. 트럼프와 생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영구적 교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FBI는 테슬라의 연구자료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시대를 앞선 교류전기와 마법 같은 무선전기통신기술,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한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던 20세기 최고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니콜라 테슬라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고 공상과학보다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설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니콜라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니콜라 테슬라의 시크릿 파일, 필라델피아 실험과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보다 인물과 사건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FBI는 왜 니콜라 테슬라의 사후에 특별 조사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니콜라 테슬라가 사망하기 이전 1930년대 텔레포스, 데스레이라고 불리우는 무기를 개발했다고 여러 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데스레이가 뭔가요? 이것은 러시아의 공상과학 작가였던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1927년 소설 The Guardian Death Ray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목격했던 지향성 입자광선 무기, 소위 레이저 빔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실제로 1957년까지 미국 국가발명자협의회의 공식적인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 공상과학의 무기는 존재할까요? 80년이 지난 2013년 미 해군은 USS 폰수함에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시험 배치했습니다. 대한민국도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대공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이 죽음의 무기, 이 텔레포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상 100km와 300km 사이에 이 F1, F2 열건과 외기권의 높은 밀도의 전자를 집적하는 장치인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가느다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마일, 320km 내에 그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 100만 볼트 이상의 고압 전류를 집적하는 테슬라 코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실험되고 있습니다. 데스레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테슬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허풍을 떨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무기는 당시에 은폐되었던 것일까요? 1943년에 FBI는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말했던 텔레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55년 버지니아 알링턴의 미 해군 연구청 ONR에 익명의 우편이 도착합니다. 이 문서는 천체 물리학자였던 모리스 K. 제섭의 The Case for the UFO라는 저서에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의 기록자는 미 해군의 USS 앤드류스 플루세소의 선원이었던 펜실베니아 출신의 칼 메르디스 앨런이 카를로스 미구엘 아옌데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모리스 K. 제섭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내용의 우편물은 미 해군 연구청의 특별조사 장교였던 조지 W. 후보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1959년 바로사를 설립한 미국의 발명가 오스틴 앤 스탠튼에 의해서 출간된 문헌이 바로 에디션입니다. 칼 앨런이 기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대서양에서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미국의 군함과 보급선이 침몰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1930년대부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존 폰 노이만이 주축이 되어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을 기반으로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한 테슬라 코일을 이용한 특수 장치를 통해 고전압을 발생시키면 주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공간, 빛이 왜곡된다. 이것은 군함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구현한다. 1943년 7월 20일경 이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USS 엘드리지호의 첫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녹색 안개가 깔린다.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슬라 코일은 실제로 주변의 공기 매질을 플라즈마 입자로 바꿉니다. 플라즈마 입자가 자기장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이 극지방의 오라입니다. 전혀 허망하게 나온 말이 아니죠. 강한 섬광이 발생하자 USS 엘드리지호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시야에서도 15분간 사라졌다가 시험 장치를 중단하자 다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12일 엘드리지호는 수시간 동안 사라졌다. 10월 28일 세 번째 실험 USS 엘드리지호는 필라델피아에서 200마일 320km 떨어진 버지니아 노포크항에 순간 이동을 하게 된다. 자, 보시면 순간 이동 거리가 테슬라 텔레포스 사정거리와 같은 거리죠. 아마 당시에 이것이 테슬라 코일의 가용 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번의 실험으로 엘드리지호의 선체에 40명의 선원들이 몸이 융합되거나 화상을 입어 사망하고 총 222명이 실종되었으며 21명의 생존자들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많은 영화와 소설에 의해 더욱 극적으로 가공되면서 군사 실험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음모론 괴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연구청 ONR은 53년이 지난 1996년 9월 8일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정보 시트를 공개합니다. 1943년 8월 27일에 취역한 엘드리지호의 로그 기록을 전부 공개하면서 필라델피아항에 정박했던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엘드리지호는 3년 만인 1946년에 퇴역해서 1951년에 그리스에 매각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 해군 내에서 자성에 반응하는 기뢰를 피하기 위해 선체의 자기장 상세, 현대 해군함에 쓰이는 선체 소자 기술, 십 디가우징에 관련된 일반적인 실험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원이 선체에 융합되거나 선체가 순간 이동했다는 내용은 USS 팀먼만의 발전 설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칼 앨런의 해군 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그의 메모에는 철자 오류가 매우 많았다. 그의 기록은 사이비 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UFO 문화가 내포된 지식을 주장한다. 이 칼 앨런은 이후에 자신의 증언을 수차례 번복함으로써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유명세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인물로 사칭하면서 활동하다가 1994년 콜로라도에서 사망했습니다. 1990년 텍사스에 개최된 상호 UFO 네트워크에서 필라델피아 실험에 대한 어떤 공상과학 픽션보다 더욱 황당하고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알프레드 비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ello again. This is a special recording, what we call an archives recording. Today is the 20th of April, year 2000. In the archive report, which this is, I wish to add a few things which I would not put in the general history of myself and the Philadelphia experiment. And going back into the problems of the Philadelphia experiment, 국내 TV쇼와 인터넷에 알려진 알비렉의 필라델피아 실험의 내용은 일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취합해서 원래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비렉은 앞서 언급했던 칼 앨런보다 더 신뢰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1927년에 출생해 1945년에서 1946년까지 미 해군에 징직 복무했고 그 이후 UCLA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 후 엔지니어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영화 필라델피아 실험을 1988년도에 보고 이 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내용은 타임라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는 롱아일랜드 웨스트 이스트리에서 1916년 8월 4일에 출생한 에드워드 A. 캐머런이다. 나는 1932년도에 프린스턴에서 수학했고 그곳에서 존 폰 노이만을 처음 만났다. 1939년에 하버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의 이복 형제 덩컨 카메론은 같은 해 에든버러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우리는 1939년 9월에 미 해군 중위에 함께 입대했다. 나는 존 폰 노이만과 함께 프로젝트 인비지빌리티에 투입되었고 이것은 프로젝트 레인보우로 변경되었다. 세 번째 실험 당시 나와 덩컨은 USS 엘드리지호에 탑승해 있었다.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방사선 화상을 입은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일주일 뒤에 그때가 1943년이 아닌 2137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시기는 급격한 자연적 변화에 미국 대륙의 대부분이 침식되었고 미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래에는 크리스탈 합성 컴퓨터가 인간의 의식과 연결되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2749년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2년을 보낸 뒤 2137년으로 돌아와 던컨과 다시 재회했다. 우리는 1983년도에 몬타 캠프 히어로에 보내져 극비의 시공간 이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것에서 존 폰 노이만의 권유에 따라 던컨과 함께 1943년에 엘드리지호에 다시 보내졌고 시공간을 움직이는 장비를 파괴했다. 나는 1944년 7월 로스알라모스 군인연구소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미국 정부는 내가 수행했던 극비의 사항을 유출할 것을 우려했다.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1953년 8월 12일 뉴욕주 롱아일랜드 섬의 몬탁에 보내졌다. 마인드 컨트롤, 의식의 물리적 이동을 실험했던 몬탁 프로젝트에 의해 1927년에 출생한 알프레드 뷰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나는 생후 9개월부터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유년 시절 살아있는 백과사전으로 불렸다. 필라델피아 실험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이를 증언한다. 알비렉의 주장에 따르면 에드워드 캐머런과 던컨 캐머런 형제는 미국 정부의 맨하탄 프로젝트, 확인되지 않은 극비의 필라델피아 실험, 몬탁 프로젝트를 모두 경험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기장의 왜곡을 유도한 필라델피아 실험이 바로 시공간의 구멍을 뚫어버린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몬탁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바로 TV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Stranger Things의 모티브가 됩니다. 몬탁 프로젝트는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해서 도서로 출간한 사람이 작가이자 초심리학자였던 프레스턴 니콜스입니다. 그가 덩컨 캐머런과 1993년에 이 비디오를 남겼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덩컨 캐머런은 당시에 나이가 70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가 젊은 이유는 몬탁 프로젝트로 인해 젊은 사람으로 의식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y launched a lot of these very avant-garde super science type projects out of almost desperation. One of them was the Rainbow Project. The other project of interest was the Phoenix Project, which was essentially mind control research. This involved chemical mind control, psychological, use of PA systems, propaganda. It all started in World War II. The boat actually became physically, visibly invisible. Then it disappeared entirely. It was gone. One Al Bielek today was Edward Cameron back then, and Duncan Cameron, not in this body but another body. So they jumped 40 years. Yeah, they jumped 40 years because the wormhole was from Philadelphia, 1943, all the way to Montauk, 1983. 이 내용에도 당연히 구멍이 많습니다. 그 패러독스 중에 하나가 1983년도에 이 존 폰 노이만에 의해 캐머런 형제를 1943년도에 엘드리지호에 보냅니다. 존 폰 노이만은 실제로 195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 우주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미국 정부는 극비상을 폭로하는 그의 활동을 방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의 이야기는 전부 개인적인 망상의 결과일까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수많은 강연회에 참가해서 이것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이 가난하게 살다가 2011년 멕시코에서 사망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조사했던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FBI의 문서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2016년에 공개됩니다.